이 조례안은 불법 체류자에게 출생 등록을 허용하고 18세까지 무상교육과 의료 혜택 등 무상복지를 제공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인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출생 등록은 곧 국적을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불법 체류자에게 국적을 주자는 것은 결국 불법 체류를 합법화하는 주장입니다. 또한 무상교육과 의료 혜택은 우리나라 국민층에게도 지원되지 않는 특혜 중의 특혜입니다. 불법 체류는 우리나라의 국경을 무시하고 영토 주권을 침해한 중대 범죄입니다. 그런 불법 체류자가 뭐라고 우리나라의 국적을 제공하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제공도 안 되는 무상 해주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조례안의 근거인 유엔의 이동 권리협약은 그 전제가 자기 나라 국민을 전제로 하랍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전세사에서 차별 없이 운동하게 대우하라는 것이 이 협약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자 불법을 저지른 범법자인 불법 체류자는 이 권리협약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조차 잘못된 조례안이고 오히려 유엔은 국제협약을 통해 이주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불법 체류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를 돕는 단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규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를 규정한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68조 1항 통과국을 포함하여 당사국들은 불법적인 상황에 있는 이주 노동자의 불법 내지 비밀 이동과 취업을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각국이 그 관할권 내에서 취할 조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첫 번째, 이민을 오고 가는 것에 관한 잘못된 정보이 유포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 두 번째,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불법 내지 비밀 이동을 적발하고 근절하는 조치와 이와 같은 이동을 조치하거나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개인, 집단 또는 단체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조치이다. 세 번째, 비정규직 상황에 있는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폭력, 협박, 위협을 가하는 개인, 집단 또는 단체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조치이다. 다섯 번째, 취업불분절한 경우 고용주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여 작업 영역 내에서 이 합법적인 상황의 이주 노동자의 취업을 근절하는 데 적합하고 효과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주 노동자가 취업에 따라 고용주에 대하여 받는 권리는 이러한 조치에 의하여 침해되지 아니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에서 조차도 불법 체류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제가 카메라 출력이 부족해가지고 왜냐하면 불법 체류자의 취업 등록을 허용하거나 감시할 수 없다.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들조차도 노동 환경의 급격함에 약화될 수 있고 찍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다른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국제협약을 통해 그러니까 이게 안 돌리고 있으려니 그렇고 정지 상태로 가만히 있으려니까 또 그렇고. 유학과 치료 등을 엄격하게 규제할 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불법 체류자라서 출생 등록을 할 수 없다며 한국이 출생 등록을 받아달라고 주장하는데 이것도 또한 틀린 얘기입니다. 불법 체류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출신국가 대사관에 얼마든지 출생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생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전제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대사관의 출입국 단속 공무원이 지키는 법도 아니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 아동도 얼마든지 자신의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출생 등록이 가능합니다. 불법 체류자 아동의 출생 등록을 받아주다가는 심각한 의료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속인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출생 등록은 국적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인력을 수출하는 국가들 중 상당수는 국민의 인구수를 자신들 국가의 국토로서 가져가고 있으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다른 국가의 국민을 출생 등록을 받아주는 것은 상대 국가의 세금과 국력의 인구를 빼앗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그들 국가와 심각한 외교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독재주의가 아니라 속인주의를 채택한 한국에서 다른 나라 사람의 출생신고를 받는 행위는 그 아이의 모국인 상대 국가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자 그 나라에 대한 주권 침해 행위입니다. 또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적을 강요받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와 전혀 관계없는 대한민국이 출생신고를 받아주는 것은 국가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불법 치료자 아이에 대한 주권 침해입니다. 왜 대한민국 정부가 다른 나라와 외교적 갈등의 소지를 감수하면서 그리고 해당 아동의 의사를 무시하며 다른 나라 국민의 출생등록을 받아주고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해야 합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불법 치료자는 아동일지라도 무조건 추방의 원칙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소위 선진국들은 선진국의 입법례를 찾아보면은 불법 치료자 아동의 학습권이나 양육을 이유로 불법 치료 중인 부모나 그 아동의 치료를 연장시켜주거나 합법화해준 경우는 없습니다. 불법 치료자는 아동이건 성인이건 적발시 무조건 추방의 원칙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누구나라 유럽 그 어느 나라에서도 불법 치료자 아동만을 위해서 자기 나라 국민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지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번 조례안처럼 자국민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무상교육과 의료 혜택 등 무상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상식이 있는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법 치료자 아동의 무상 복지는 국민들 몰래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짓인가? 움직입니다. 2001년부터 불법 치료자 아동도 서울시 고등학교 입학이 가능했으며 2013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입학까지 가능합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학비를 전에 공짜로 보조금을 받으면서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국민에게는 전혀 주어지지 않는 무상교육이 불법 치료자 아동들에게는 벌써 십수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치료자를 비롯한 외국인 전용의 무상의료도 이미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침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불법 치료자를 포함한 외국인에게 1인당 1,000만원씩 횟수 무제한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무상 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무상 의료 제도는 불법 치료자를 위해 고안된 것이기에 불법 치료자와 그 가족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외국인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치료자를 위해 고안된 제도이기에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1년에 1,000만원도 아니고 1회 1,000만원씩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지원받는 무상의료 지원과 무상교육 지원을 받고 있지만 무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무상교육을 지원받는다는 사실을 왜 은폐하면서 또 다시 불법 치료자를 위해 무상교육 의료 혜택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만드는지 이해할 것 같고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 무상교육과 의료 혜택이 절실한 국민층을 외면하면서 불법 치료자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보다 기본적인 문제를 얘기해보면은 고용허가제만 제대로 적용해도 불법 치료자 아동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불법 치료자 아동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행법을 제대로만 적용한다면 불법 치료자 아동의 문제는 절대로 발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현재의 고용허가제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의 계약기간은 최단 3년이고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대 5년까지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5년은 고용허가제만 정상적으로만 적용된다면 외국인 노동자가 설사 한국에 와서 일하는 동안 결혼해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그 자녀의 나이는 취약하기에는 한참 어린 나이입니다. 고용허가제만 법대로 적용하면 외국인 노동자 가정에 아이가 모국어로 양육되고 모국에 돌아가서 적응하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게다가 고용허가제에서는 애초에 가족 초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몇 번 양보해서 한국에서 일하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경우가 생길지라도 고용허가제만 정상적이고 정확하게 적용된다면 외국인 노동자가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5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애를 낳더라도 아이를 데리고 모국으로 들어가더라도 외국인 노동자 부모나 아이 모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정부가 애초에 취지대로 고용허가제를 법대로 적용하고 유엔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을 돕는 때문에 가장 일주일박이 규정된 대로 한국에 장기간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게 철저히 감독한다면 외국인 노동자 자녀가 모국에서 부적하는 문제가 발생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불법 치료자 아동의 복지를 한국인이나 한국 정부가 오늘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불법 치료자 자녀의 무상복지와 불법 치료자 무상방 금지를 요구하는 바를 내놓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법 치료자의 자녀들을 인권을 위해서라도 불법 치료자들을 철저히 단속하고 규제하는 법안을 내놓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침입니다. 하고 이 조례안에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 법안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불법 치료자 아동 만여 명을 산정했을 때 5년간 657억 원에 달했습니다. 1만 명 기준으로 1년에 135억입니다. 그런데 불법 치료자 아동에 대해서 무상의료, 무상교육이 지원된다는 것이 전 세계에 소문난다면 전 세계의 가난한 국가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자식들이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혜택을 받기 위해 수많은 가난한 나라의 외국인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에 몰려올 것입니다. 자식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불법 치료자의 숫자는 급증할 것이고 1만여 명의 불법 치료자 아동이 금방 10만 명, 100만 명이 될 것입니다. 10만 명이면 1년에 1,350억 원이 됩니다. 우리 국민도 아니고 생판 남의 나라 국민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걸 한국 국민 세금으로, 경기도 국민의 세금으로 감당하자는 것이 이번 경기대의회의 조례안입니다. 이걸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드는 재정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한국어 가정의 수는 170만 가구, 사람 수로 따지면 거의 400만 명입니다. 그리고 170만 가구, 400만 명만 한부모 가정에 들어가는 예산은 고작 660억 원이었습니다. 이들 한부모 가정이 먹고 살만한 풍요로운 사람들이라서 이 정도의 지원이었을까요? 2010년 총계청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의 평균 소득은 월 100만 원이었습니다. 90%에 가까운 한부모 가정이 빈민층입니다. 그런 빈민층은 외면하고 생판 남인 불법 치료자 외국인에게만 무상복지를 남발하려는 정부와 이번 또 경기대의회에 이 조례안을 준비하는 경기대의회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불법 치료자를 위한 대안은 하나입니다. 불법 치료자는 무조건 추방이 돼야 하고 맞습니다. 원칙입니다.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엄격히 하라. 불법 치료자를 철저히 단속하고 즉각 추방하라. 그것이 불법 치료자의 아동의 인권의 문제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